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와의 합병 발표 전 다음해 주식 거래량이 급증해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심이 높았지만 거래량이 폭증하는 것은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다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흘 가까이 계속된 기관의 순매도 행진에 기관의 팔자와 사자가 집중된 종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 9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삼성그룹주와 현대차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고 반면에 네이버와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 새로 입성한 BGF 리테일을 적극적으로 사들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새로 상장된 공모주들의 수익률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답한 박스권 장세에 그나마 쏠쏠한 투자처로 삼을만 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새로 상장이 된 42개 종목의 공모가와 전일 종가를 비교한 수익률은 평균 44%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연구원에 이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다른 연구소와 기관들도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소들은 전망치 수정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 부진과 세월호 참사 영향 등 하향 조정할 요인이 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하면서 오늘장에서는 빨간불을 보고 싶은 마음에 주저없이 빨간 의상을 꺼내 들었는데요. 빨간 자켓을 입은 보람이 있는 하루입니다. 양대 증시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의 하락폭을 주도했던 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전일장에서 8천억 원이 넘는 매도 규모를 쏟아내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끈 만큼 오늘장에서는 이를 만회하는 이 되돌림 파동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을 했는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현재까지 9천억 원이 넘는 매수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져야 시장이 좀 더 잘 갈 수 있을 텐데요. 기관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 들어와주면서 어제의 음봉 3분의 2가량을 메워주면서 현재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2013까지 회복을 하면서 5일선에 해당하는 캔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힘을 내서 상승폭을 좀 더 높여 나간다면 전 고점을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욕심 어린 바람까지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감 전략까지 탄탄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죠. 이슈인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께서 주목하신 세 가지 키포인트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증시 긍정 흐름과 그리고 모멘텀 대 분위기, 마지막으로 모멘텀 공배까지 세 가지 이슈 키워드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간밤에 경제지표 호조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글로벌 훈풍에 오늘 국내 증시까지 흐름이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시장이 좋아졌나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경제지표 호조 상황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내 계속된 어떤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모두 할 것 없이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불안감 내지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를 호조된 그 긍정적인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로 인해서 다소 불식시키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줬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겠죠. 지금 계속되는 어떤 그 G2 국가에 대한
다소간의 좀 모멘텀 둔화 분위기. 어쩌면 미국 같은 경우도 상승은 지속하겠지만 상승률 자체는 좀 꺾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 아울러서 이제 그 신흥국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것이 새롭게 이제 그 유로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특히나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 벌써 그 10,000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런 숫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 내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닥스 지수 어떤 그 상승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일으키면서 유로존 경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 서서히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 역시 가져볼 만하겠다.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레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멘텀 공백 속에 박스피를 탈출할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말씀하셨던 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과 시장의 분위기 이 두 가지 서로 간에 좀 상쇄되는 그런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 투자 심리는 긍정적입니다. 마찬가지죠. 기술주에 대한 특히나 지난번 애플 컴퓨터 주가의 상승 부분, 이에 따른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부분, 일단은 기술주에 대한 재상승 국면 만들어 놨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다소 이제 그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그 G2 투자 심리의 차별화가 조금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 부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유로존에는 새롭게 찾기 좀 분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유념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모멘텀 공백기 그냥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수급 공백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공백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지표 거시 지표에 대한 공백기 지금 한꺼번에 지금 몰려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이런 공백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다른 재료 찾기에 분주하다라는 것. 수급 공백은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편한 주식 찾기.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메리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유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적 공백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감이 되었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산업별로도 엇갈리는 양상 그리고 종목별로도 희비교차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서 계속해서 시장 내에 얘기 나오고 있죠. 밸류에이션을 철저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타 종목 대비, 타 업종 대비 싼 종목이 무엇인가,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것이 무엇인가 찾는 부분들 꼭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외국 시장도 그렇고 각 산업별로 이제 그 M&A 활성화의 조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 M&A가 진행이 된다 하면은 미래에 대한 산업 전망을 밝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다음과 카카오톡의 어떤 그 M&A 스토리, 이 부분들, 앞으로 SNS에 대한,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어쩌면 거시지표의 공백기에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가격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산업별로 M&A 이슈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까지 좀 더 챙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모멘텀 회복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 기조에 힘입어 상승폭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거센데요. 이렇게 양측 간의 수급 공백이 팽팽한 가운데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급 관점 대응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형주에 국한된 순매수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면서 반대로 좀 그동안 상대적인 그 차익을 좀 가지고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었던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를 지금 계속 지속해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수급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에는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관점이 좀 유효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총 중심의 차별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조금은 초우량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히려 시총 관점에서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시총 1,000억 미만의 한동안 그동안 기관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종목들, 1,000억 미만의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 수급 대상 종목에 넣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관들이 중소형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총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에서 한 5,000억 원 정도를 중소형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는 피할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고, 어떠서 대형주라면 아예 시총 초대형 우량주와 반대로 거꾸로 아랫단에서는 시총 1,000억 미만의 중소형주 쪽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급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리고 수급 관점에서 시장 관련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주체별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의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미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월말 내고 물량 때문일까요? 현재 하락 압력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각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수급에 의해서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면서 다시 수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시전이 상승한 1024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기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 압력 받으면서 1022원 20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했던 것은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4월 내구재 수주와 또 3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엔화를 포함하여 유로화와 파운드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와 원화 등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달러와 강세의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호주 달러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통화 강세 요인이 반영되면서 보합권에 머무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등 미 경제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표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직 미 연준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달러를 매도할 명분뿐만 아니라 매수할 명분조차 주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시장 변동성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 축소는 서울 외환시장의 동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달러원의 하루 변동폭이 전일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고요. 거래량 역시 전일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이 활발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두 가지 모두 크게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변동폭이 축소가 되면서 정체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하단은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환율의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재료가 남아있을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달러원은요, 지난 5월 7일부터 2주간 1020원대 박스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6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현재 박스권을 의미 있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 이전의 주요 이벤트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이고요. 이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와 장기 대출 프로그램, 또 자산 유동화 증권 매입 등 여러 종류의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는 유로화와 원화의 동반 약세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전망입니다. 만약 이런 여러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진다면 유로화 약세가 더욱 두드러질 수는 있겠는데요. 이 경우 유로화를 팔고 아시아 위험통화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투자 통화인 호주 달러가 철광석이나 금과 같은 호주 수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향후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전과 같은 활발한 캐리 트레이드와 이로 인한 원화의 강세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 진단해드리면서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ECB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네요. 바로 내달에 아무래도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폴 크루먼이 ECB가 현재 이 경계 침체 상황을 계속 방관을 한다면 디플레이션을 좀 가져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내달에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카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진입했다 안 했다라는 건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장기 불황이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폴 크루먼이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양적 완화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그 양적 완화를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로존에 대해서 일단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줬는데, 이 시점이 사실은 유로존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거의 다 그 시점에 다가온 상황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결국 유로존이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폴 크루먼이 얘기한 어떤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떠나서 ECB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단 시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ECB가 얼마나 강력한 부양을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뭐 OMT가 없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경기 부양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크루먼은 또 일본식 디플레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를 2%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뭐 지금 상향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누구 말이 좀 옳은 건지요? 폴 크루먼 얘기하는 결국은 이제 목표치를 높게 가져가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가져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로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1%도 안 되는데 2%로 간다는 네. 게 정말 어려운 의미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ECB는 그 독일을 하나 두고 본다면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2%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유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폴 크루먼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식 경기 불황,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10년 이상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탈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ECB에서 마지막 어떤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일본식 불황이라는 요거는 굉장히 그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본식 불황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유럽의 어떤 경제 구조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서비스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유로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잘해서 인플레이션만 벗어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상으로 나오질 않는데 이 물가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그런 물가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하죠. 식료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큰 것으로 본다면 지금 유로존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산정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을 위한 조치는 꼭 취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식 경기 불황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유로존의 경기가 심상치는 않다 점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ECB가 이제 카드를 내놓는다면 그 강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함께 뭐 ABS, 뭐 국채 매입 등 어떤 카드들이 동원이 될까요? 이 모든 카드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카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테이퍼링을 논의한 상황이 된다면 ECB도 카드를 끄집어내는데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와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금금리 마이너스. 네. 시장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추가적 공급이 아닌 시장에 있는 돈을 어떤 가게라든가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게 유도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OMT를 하면 좀 좋겠는데 사실 OMT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OMT가 한두 달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미국도 몇 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1년 3차 양적 완화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 그런다면 어떤 OMT보다는
시중에 있는 돈을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어서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에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적 지표를 워낙 잘 보시니까 미국 증시부터 우리 증시까지 좀 한 번에 훑어주시죠. 일단 미국장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S&P 500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한번 월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P 500의 월봉을 보면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예,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거래량입니다. 제가 사실 다우를 보여드리려다가 다우보다 S&P 500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S&P 500으로 좀 바꿔드리고 있는데요. 이 S&P 500은 이 거래량,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요 정도 오를 동안 대량 거래량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래량이 터져서 나오면 꼭지겠지만 이들이 더 수익을 가져가겠다 한다면 지금 상승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미국장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시세 분출은 했을 확률이 그럼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물론 어느 투자가들은 이 저점 대비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2007년도를 기초로 본다면 사실 올라온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7년도에 아시겠죠? 기준금리가 2.5% 정도가 됐었고, 지금처럼 양적 완화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때 돈에 풀리는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는 오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장인데요. 국내장 외국인들 모습 참 신기하죠? 어저께 선물에서 무진장 팔아갖고 밀어내더니 오늘은 또 무진장 사서 끌어올리는 모습. 외국인이 안다면 사실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환율이 못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환율을 미리 갖다 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시장은 한번 폭발을 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다시 한번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시장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빠져나오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나가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있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외국인이 나가는데 환율이 버틴다든가 그렇다면 이것은 외국인들이 추가적 상승을 위한 힘의 어떤 그 축적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과 함께 환율 동향까지 좀 연동해서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오후 2시 20분에 항상 여러분께 오늘장 특징주를 샅샅이 해부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우리 대응할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아주 좋아요, 그죠? 이 좋은 분위기 쭉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장 특징주는요, 한동안 우리 눈 밖에서 났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무려 아주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 지금 현재 3%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자, 15,100원으로 넥센타이어가 좀 강한 어떤 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넥센타이어의 급등, 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 넥센타이어는 또 조정 이후에
수평 조정하다가 가격이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넥센 타이어의 공격적인 증설이 이제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망이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데나 증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넥센 타이어의 증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요, 타이어 업종의 본격 회복 사이클이 이제는 스타트가 되었다라는 쪽도 상당히 오늘 강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단 이 타이어 업종이라고 한다면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도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이 중에서 좀 빠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넥센 타이어가 아니겠나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꽤 재밌는데요. 외국인들은 전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월 따닥 들어서면서부터요,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의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쓸어 담다시피 넥센 타이어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연기금은요, 3월부터 계속 매도했습니다. 그 이전에 올해 들어서 신년 초에는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연기금을 팔다가 최근에는요, 기관들이 계속 매도인데 이 증권사 쪽에서는요, 조금의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최근에 어떤 넥센 타이어의 주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고무, 그리고 우리 지나가다 보면 신발보다 싼 타이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신발보다 신발이 더 싸요. 자, 요즘엔 타이어의 소비자 구호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쪽에서는요, 이 초고성능 타이어에 대해서 한 40% 이상의 일단 점유율이 조금씩 진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초고성능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뭐 브레이크 잘 먹고, 그쵸? 소음 줄이고, 타이어도 너무 많이 진화해가지고요. 지금 펑크 나지 않는 타이어도 등장했고요. 그쵸? 이런 초고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차량도 굉장히 좋아지는 만큼 타이어 기술도 그만큼 좋아지면서 적정한 레벨이 맞춰져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초고성능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가격이 어떻게 해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똑같이 타이어 하나를 팔더라도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상승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의 상승, 영업이익 상승, 순이익 상승으로 이런 구조가 된다. 즉 타이어의 성장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지만은요, 한 단계 기술의 진화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원재료가 되는 것은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합성 고무하고 천연 고무인데 이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의 가격이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고 좋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문 생산을 많이 하는데 뭐 미셸린 타이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북미 쪽 미국과 캐나다 쪽과 그리고 지금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럽의 타이어 판매량 그리고 판매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화된 이 주문 생산의 부분에서 이익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원가 자체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적은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아까 공격적인 증설한다 그랬잖아요. 설비 투자 늘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리냐면은 2013년 말 기준이죠. 2014, 5, 6, 7, 4년 동안에요. 무려 설비를 53%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엄청난 설비 확대, R&D 비용 투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익을 못 내면 큰일 나겠지만 여기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초고성능 타이어 쪽으로만 설비 증설을 굉장히 크게 늘린다는 거죠. 물론 저가 타이어도 라인업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가 타이어는 어디서 돈을 남겨먹냐면 말 그대로 원가 하락, 즉 합성과 그리고 천연 고무 가격의 하락으로 저가 타이어에 남겨먹는다면 그 부가가치 성장 동력은 또 초고성능 타이어에서 얻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증설 안 한 만큼 세계 이 타이어 시장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거의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급 과잉 문제는 아직까지는 전혀 대두되지가 않는다. 53% 다른 타이어 업체들도요 설비 증설을 계속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고성능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교체가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이익은 52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62억 원으로 이번 분기를 좀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오늘의 상승, 그리고 최근 들어서 5월달에 사실 5월 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월달은요 기술적 반등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을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밸류밴드 보겠어요. 자, 현재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적용한 밸류밴드로서 볼 수 있는 적정 가격은요, 노란 선이 있는 데죠. 16,500원 정도는 충분히 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밴드를 이탈한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극단의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극단의 저평가가 들어오면 분명히 매수가 돼야 될 부분이겠죠. 방향 전체가 밸류밴드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현재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1차 목표가가 적정가인데 적정가까지의 빠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측치 아까 컨센서스 정도만 충족하더라도 2차 목표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상승 그리고 내일 상승 살짝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조정폭은 깊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는 충분히 한번 다 도전해보지 않을까. 1차 목표가는 거의 당연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개월 목표가, 2차 목표가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15,000원 이하권이라면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크게 벗어난 범위가 아니니까요. 넥센타이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15,000원 이하권 진입 시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넥센타이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타이어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한국타이어 마찬가지고요. 금호타이어 마찬가지고요. 지금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타이어 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좋다. 산업의 사이클상 역시 타이어도 10년 주기 주글라 파동을 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키친 파동이 5년, 그 중에 2.5년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2.5년은 본격적인 반 사이클,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타이어 업종, 그리고 넥센 타이어 15,000 이상에서 이하에서는 우리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특징주 Y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혜는 멘토입니다. 자, 현재 지금 지수가요 0.82% 코스피 상승해주면서 2013포인트고요 2004포인트네요. 저희 코스닥은 549포인트 0.3% 정도 550을 올라갈지 다시 내려올지 계속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들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로해서 기관들의 좀 매수, 코스피 쪽으로 매수 가능성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와주네요. 한 60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메인들과 기관 양매수가 잡힙니다. 자, 주체는요, 금융투자 쪽과 연기금 쪽 매수가 잡힙니다. 매수가 시작되는 걸까요?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시점 더 이상의 펀다의 물량보다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투신권의 이런 매도 물량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조금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봐야 된다는 부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해도 아직까지 안 따라오시는 분들, 저와 찾으시지 않은 분들, 방송에서 종목 상담 문자 안 보내시는 분들 안 됩니다. 빨리빨리 보내셔가지고 체크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종목 상담 문자 받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저는 주로 작은 종목은 안 하고요.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포트 편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반도체 종가 추천드렸죠? 지금 서울반도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 정말 잘 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따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100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LG전자, 넥센타이어. 방금 우리 나무는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넥센타이어입니다. 저랑 종목이 굉장히 겹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 종목들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반도체, 기업은행, 다음은 제가 일부러 갖고 나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LG전자입니다. 자, 어제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요. 자, LG전자를 제가 막상막하가 아니죠. 선상클럽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괜찮습니다. 질문 주셨잖아요.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많이는 못 드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LG전자가 2.4%까지 상승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승폭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매력도도 더해지고 차트적인 매력도인데, 보자면요. 자, 이게 수량이 아니에요. 외인들이 뭐 11,000주가 아니고요. 111억입니다. 110억 이상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얼마죠? 165억 원치를 매수를 해줍니다. 이거 뭐죠? 완전 싸그리 매수. 퍼펙트한 매수. 최근의 수급은 뭐죠? 외인 기관 오늘까지 어떻게 양매수 3일째 들어와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개인의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끌어가주는 이런 포인트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걱정인 것은 흐름을 볼 때 많이 올랐고, 또 크게 보니까 매물대가 좀 쌓여있어요. 포인트에 보이시죠? 기다란 줄 하나 보이잖아요. 여기에요. 요 매물대가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승 분위기가 조금 나와주고 있다는 곳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부터는 흐름 자체 어떻게 될까요?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와주면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잡히기 때문에 설마 요때 혹시 기다리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9만원대까지 가능성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저 G3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봅시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요, 좀 조정이 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그림은 나왔어요. 보니까 이런 그림 있잖아요. 여기가 바닥이고 설마 이 그림대로 나와줄까요? 그러면 또 정말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바닥에서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 올려본다면, 다음 포인트는 설마 요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75,000원 이상?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죠. 그게 정말 75,000원, 6,000원, 70,000원, 7,000원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지면 그 다음 라인은 어딜까요? 지금 현재가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이런 포인트들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넥센타이어입니다. 네, 오늘 많이 올라요. 자, 넥센타이어는요,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나무는 멘토니까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나무는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서울반도체 해볼게요. 자, 서울반도체입니다. 1.7%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 종가 매수 제가 사인 드렸습니다. 수급 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볼까요? 자, 체크해 보시죠. 자, 외인들과 기관들 양매수 들어줍니다. 투신 연기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주고 있어요. 그쵸? 쫙 들어옵니다. 네, 어제 수급 볼게요. 어제 조금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온다. 많은 물량이었어요. 10만 주 이상. 요걸 좀 봤던 거고,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와주면 주가를 끌어올려주네요. 팔았던 연기금 다시 들어오고, 투시는 연여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차트 분위기 완벽하게 돌아서는 분위기. 뭐 조정이 내일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좀 밀려줬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쵸? 너무 많이 내려왔었어요. 빠르게 복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쵸, 여러분? 그래서 놓치지 않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보고 홀딩해 보자라고 제가 AS까지 같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시간에 매수 의견 드리는 종목들은요, 몇 프로씩? 10% 매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거는 조금 지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뭐, 지금 현재 종목을 오늘까지 추천드리는 거 해서 한 5개인가요? 5개가 되는데, 나머지는 현금인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쫙 많아지면 제가 현금을 줄여가는 거고,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이 쫙 줄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현금이 많아지는 거. 자연스럽게 제가 포트 관리하면서 또 어떻게 현금 확보하면서 운영해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 추천주가 안 나올 때는 네, 저도 이제 가족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추천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은요, 10%씩 매수 잘 해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다음 기업은행입니다. 자, 기업은행은요, 오늘장 수급 괜찮습니다. 자, 기업은행 말씀드려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광고 모델 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 회사가 예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 얘기를요, 2월달에 해드렸고요. 3월달에 했고요. 4월달에도 계속했어요, 제가. 주가 흐름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오늘장에서도 살아있어요. 외인들이 40억가량 매수해주고 있고, 최근 들어 수급도 양매수, 꾸준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시는데, 가져가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은 아직 아닙니다. 왜죠? 왜 신규 접근 아니에요? 요런 포인트, 바닥에 대한 포인트 잡자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어찌 보면 매도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매력도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다. 대신에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접근 자체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왜 다음을 가지고 나왔죠? 살 수도 없는 다음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쵸? 기습 공시를 했습니다. 아침에 7시 20분에 월요일날 정지가 됐고요. 화요일 상한가, 오늘 상한가입니다. 자, 현재 상한가 잔량 자체가 100만 주가량이 쌓여 있습니다. 네. 매수할 수가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170만 주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아예 없던 거래량인데요. 어제는 거래량이 13,000주였는데 오늘은 170만 주가 터져버렸습니다.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음에 현재 이게 1시 반 기준으로 해서 기간의 흐름입니다. 오전부터 해서 갑자기 코스닥 쪽에서 기간, 투신, 막 연기금 매도세 나왔잖아요. 그거 다 다음 거예요. 거의 다가 다음 거예요. 다음 물량이었다고요. 볼까요? 오늘 오늘의 수급상황 보자면, 기간이 현재 코스닥에서 보이시죠? 1,0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 600억 이상이 다음 물량입니다. 그 다음 다른 물량은 이제 다른 회사 쪽, IT 쪽, 위메디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쪽이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다음이 그 줄을 이뤘다는 거. 그래서, 크게 이제 종목 하나가 기간의 매도가 나왔지만은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한가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 상승 분위기 0.3% 오르는 거, 서반에서 올라주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인데, 오늘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 상한가가 내일 시장에서 풀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오늘 위메이드 어떻게 되고 있어요? 7% 빠집니다. 한 번 더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다음 내일 상한가 만약에 풀리게 될 경우, 풀릴 가능성 높아졌는데, 풀리게 될 경우 매수하시는 분들 절대 반대입니다.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한 번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투자하지 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중 10%씩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하게 따라오시면은,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내일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내일 상한가 풀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아셨죠, 여러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직 그 연말에 다음 카카오 상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아셨죠? 자, 상담해 드릴게요. 자, NC소프트입니다. 2055님. NC소프트. 밀려요. 네.
자, 뭐 리니지2, 뭐 클래식 서버 오픈 이런 소식도 있고요. 연말까지 본다면은 매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데, 자, NC는요 충분하게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18만 6천원대 가격이지만 요 포인트에 매수를 하셨지만은요 걱정이 필요 없다. 왜? 실적은 개선 사항이 크다. 2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분기는 블레이드 앤 소울 중국에서의 유료 시작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매출 확대 잡히는 거고요. 4분기 때는 뭐 항상 성수기 효과를 좀 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는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격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자, 재밌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무서운 차트입니다. 항상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요렇게 되고요. 여러분 요렇게 있잖아요. 평행하게 긋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큰 흐름이 내려가는 모습이면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긋는다.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가 바닥 포인트였고 다음 포인트 여기 바닥 찍고 어떻게 올라간다? 다음 어디까지 갈까요? 19만 중반원대까지 보이네요. 좀 슈팅한다면 20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조만간에 좀 더 밀리더라도 금방 올라갈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지금 가격에 매도하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일산업 볼게요. 6723님 신일산업 선풍기 제조업체 여름 수혜주. 이게 벌써 올 초부터 이슈가 됐던 종목이고 또 신일산업이 그 적대적 M&A 그쵸? 그 종목이죠. 2,810원에 매수하셨어요. 30%. 이때 매수하셨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까요? 이때 6723님이 주식을 언제 사셨냐면요. 이때 사셨어요. 이때 사셨다고요. 어떻게 이때 사셨는지 이게 지금 최근 일봉 박스권인데 주봉으로 보세요. 이거 살 수 있으세요, 이거? 이 종목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나요, 이 종목을? 저 같으면 못 사요. 네. 이미 여러 가지 프리미엄, 모멘텀 다 받았어요, 다. 가득 받아서 주가가 2배가 올랐다고요. 2배가. 이 바닥부터 해서. 올 초부터 해서 주가가요, 2배가 올랐다고요. 네. 뭐 성장성은 좋다, 이겁니다. 더 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너무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급 볼게요. 자, 뭐, 금융투자점 매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다른 쪽에 매수 자체가 없어요.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뭐 잡히는 거 있나 모르겠네. 기타 업의 쪽 매도 나가고 있고요. 뭐 워낙에 적은 금액입니다. 외인 매수는 이건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이게 매수할 타이밍 자체가 아니었어요.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위험하니까 빠져나오시고 다시 반등 주면서 박스권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거친 이후에 조정을 본 이후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조정을 거친 21선 깬 다음에 이때 도달했을 때 2,500원 왔을 때 그때 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한 모습입니다.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견 드릴게요. 자,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2774님. 네, 우리 저기 애청자분 2774님. 자, 빙그레 여름 수혜주입니다. 그쵸? 여름 수혜주예요.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나겠죠. 자, 근데 주가는 참 안 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쫙쫙 갇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빙그레가 올해랑 작년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게 2012년도입니다. 이때 아이스크림 관련주들 뭐 이슈가 되면서 그때만 빙그레가 아주 진짜 제대로 2배가 갔거든요. 이게 또 지금도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 볼게요. 거의 이 정도 그림 나오죠? 그쵸? 제가 지금 선을 긋는 포인트가 원래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을 따라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그림이죠?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매수하신 가격은 96,200원이십니다. 자, 이 포인트에 약간 고점 포인트.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96,000원. 제 방송을 보셨다면은 96,000원에는 사시면 안 됐어요. 이거는 박스 흐름이잖아요. 무슨 흐름입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바닥 포인트들이죠. 그쵸? 바닥 포인트고요. 고점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평행하게 긋는 차트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선 가고 그 다음 라인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지금 3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요 고점 포인트라고요. 근데 그 고점 포인트 정확하게 매수를 하셨어요. 이건 아니죠. 최소한 매수를 하셨더라면 이 라인에 매수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라인을 다시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 포인트, 아까 큰 그림에서 보셨죠? 타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다리셔야 되죠. 홀딩 하셔야 되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버티시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빙그레는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시사님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AS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 다 플러스권이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종목 추천주 오늘 갖고 나온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동제약입니다. 이 종목이요. 아침에 선상클럽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꽤 전에 드렸어요. 언제 드렸는데 광동제약이 뭐 만드냐면요. 약은 안 만들고 이 친구들이 외도라고 있어요. 삼다수, 비타500, 광동 헛개수, 옥수수염차.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죠? 저도 뭐 광동 헛개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주 먹는데 뭔가 좀 자주 먹는 이유가 있겠죠. 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자, 1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원래 1분기에 비수기예요. 추우니까요. 음료를 잘 안 먹는다고요. 근데 좋게 나왔어요. 2분기 때 더 좋겠죠. 하나 더 팁 드리자면 중국의 지금 식수 오염 때문에 생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은 10배가 올랐어요. 자, 삼다수가 어디에? 중국에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포인트 맞추십시오.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판단이 되고 수급적인 매력도 제가 수급 빼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수급 볼게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깔끔한 수급과 기타 법인까지의 깔끔한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정말 깔끔한 수급 나오고 있죠? 퍼펙트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의 수급 말고 오늘장 수급 또 살펴보자면 오늘장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또 들어오네요. 상승 분위기 나와주고 있고. 자, 어떻게 될까 차트가?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오늘 만원대 뚫었는데 매수하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따라가기 너무 부담스러워 이럴 수 있지만 과감하게 매수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왜냐하면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 높으니까. 오늘 종가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500원 잡겠습니다. 아셨죠? 신고가 한번 패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잘 안 갖고 나오는데요. 좋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광동제약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아실 분들은 아시죠? 네. 토요일날 부산에서 강연회를 하고요. 일요일날 대구로 가서 강연회를 합니다. 제가 처음 갑니다. 예병근 멘토님하고요. 정재원 멘토님하고 같이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꼭 방문하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정보 많이 빼가시고 질문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양매수 나오면서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1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동시 호가상으로는 현재 2017포인트까지 뛰어오른 모습인데 과연 전고점 경신하면서 오늘장 마감 지을 수 있을까요? 조금 뒤에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